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43번 강의 대칭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입니다.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모두 실수이므로 특별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우스홀더 변환하면 대칭 행렬은 3대각 행렬이 되겠죠. 헤센버그 행렬의 대칭 형태를 말합니다. 어떤 대칭 행렬 A에 하우스홀더 변환을 하면요, 이와 같이 3대각 행렬로 됩니다. 그러면 3대각 행렬의 특성 방정식은 이와 같이 주어지는 다항식 수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고유값은요, K가 n인 경우에 다항식의 근으로부터 결정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어지는 다항식 수열에 대해서요, 바로 아래 단계의 다항식과 위 단계에서의 다항식의 근은요,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K-1차의 다항식의 근을 캐릭터로 표현을 하면요, 바로 한 단계 위에 K차 다항식의 근은요, 이와 같이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이 한 개씩 엇갈리게 되면 알고 있는 근을 이용해서 이분법으로 나머지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K차 다항식의 근을 모두 구할 수 있고요. K가 n이 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K가 n일 때는 고유값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주어진 대칭 행렬의 행렬식은 람다는 0을 대입해서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n번째의 다항식에 0을 대입하면 디터미넌트가 구해집니다. 예제 16번입니다. 3x3 대칭 행렬 A의 행렬식 고유값을 하우스홀더 방법, 이분법, 다항식 수열을 모두 이용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3대각 행렬로 바꾸려면 하우스홀더 변환을 한 번만 수용하면 됩니다. 주어진 대칭 행렬의 3대각으로의 변환은 이와 같이 되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의 결과입니다. 위식에서 P0는 1이고요. A1은 7이죠. 그래서 P1은 7-람다가 됩니다. A2는 0.2입니다. B1은 2.236이죠. 이것을 대입해서 P1, P2, 그리고 P3를 구했어요. 여기서 다항식 근을 구하겠습니다. P1의 근은 7이 되겠죠. 그러면 근은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와 7 사이에서 근이 하나 있고요. 7과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서 근이 하나 있습니다. 적당한 점을 잡아서 이분법으로 근을 구합니다. P2의 근을 구했죠. 그러면 두 개의 근에 엇갈려서 근이 3개가 존재합니다. 여기 한 개, 중간에 한 개, 벗어나서 한 개가 있죠. P3의 근을 마찬가지로 이분법으로 하나씩 구해나갑니다. 주어진 문제가 3x3 행렬이므로 P3의 근이 모두 고유값이 되겠죠. 그래서 고유값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다항식 수열의 근을 이분법으로 구하면서 고유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분법으로 근을 구할 때 근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분법으로 근을 구할 때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범위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공부한 거시고린 정리를 이용하면요, 이와 같이 대각 원소 7, 5, 3을 중심으로 하고요, 나머지 원소의 합을 반지름을 하는 거시고린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의 범위가 -3부터 10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이분법을 이용해서 모든 근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3대각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면서 고유 벡터도 동시에 구할 수 있습니다. 3대각 행렬의 고유값이 결정되면요, 고유 벡터는 연립 방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요, 이와 같은 수식이 됩니다. 여기서 디터미넌트 A-람다-i는 부정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최소한 한 개의 값을 지정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x1을 1로 두고요, 다항식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식에서 x1은 1이죠. 그러면 x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원소 x2를 풀면요, 이와 같이 되고요. 다항시 p1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집니다. 원소 x3는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요. x2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서 주어졌던 다항식 수열로부터 간단하게 표시됩니다. 이것을 계속하면요, 주어진 고유값 람다 i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x1은 1이고요. xi는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주어집니다. 상당히 모양이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구한 고유 벡터는 원래 주어진 행렬의 고유 벡터가 아니고 3대각 행렬의 고유 벡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우스홀더 변환된 행렬의 고유 벡터이므로 원래 행렬의 고유 벡터를 다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우스홀더 행렬의 관계식을 이용하면요, PAP 변환에 대한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고 고유 벡터를 구하면요, 이와 같이 됩니다. 고유값은 같고요, 고유 벡터는 PX가 되죠. 그래서 P 행렬을 구하면 되는데요. 하우스홀더 행렬 P를 구하기 위해서 행렬의 순환 관계를 계속 구해 봅니다. 그러면 P 행렬은 이와 같은 곱으로 지어지고요. P1은 1열에 대한 하우스홀더 변환이고요. P2는 2열에 대한 하우스홀더 변환 행렬입니다. 따라서 하우스홀더 변환을 하면서 변환 행렬을 모두 기록하고 그것의 곱을 구하면 P 행렬이 되겠죠. 이 행렬을 이용해서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치 해석 43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